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등록에서 요약병기 분류의 세부 지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암등록 영상에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5개의 범주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5개의 범주, 크게는 코드를 0부터 7, 9번까지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제 사용을 하는지 좀 더 세부 지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꼭 보고 지금 오늘 세부 지침 영상을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 지침에서 이제 요약벽이 코드가 아까 0부터 7, 9까지 있다고 했었는데 7, 9까지. 근데 이 중에서 3가지 정도는 쉽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이 3가지를 제외한 2번에서 5번에서 5는 이 3가지보다 조금 분류하기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0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이트여서 제자리 암종을 얘기를 했고요. 코드 1은 로컬라이즈드 해서 국한성, 국소성여서 이제 원발 장기 내에만 이제 퍼져 있는 경우를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2에서 5 좀 까다로운 경우는 이 원발 장기에서 벗어나서 주위 조직이나 주위 림프절을 침범을 했을 때 주는 코드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조금 그 나머지 3개의 코드보다는 조금 까다롭다고 했었고, 그 나머지는 이제 디스턴트여서 코드 7번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까지 이제 전이한 경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0과 1과 7은 쉽게 분류를 할 수 있어서 0, 1, 7을 일단 구분을 한 다음에 그게 아닌 경우는 2와 5 코드로 이제 가서 분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코딩을 해주면 좋고요. 일단 인사이트 코드 1인 경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이트 암은 이제 칼시노마나 그 멜라노마 같은 경우에서 그 상피내 암종에서만 분류될 수 있는 유일한 암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이트 코드 1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칼시노마 흑생증 이 정도고 6종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다. 6종은 이제 기점막이 없기 때문에 인사이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다가 이제 차트의 그 진단명이 sar코마로 되어 있는데 이 병기가 코드 0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6종은 코드 0이 나올 수가 없는데 코드 0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진단명이 잘못됐다든지 이 요약병기가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인사이트의 전제 조건은 이렇게 상피내 암종으로 그 기점막을 갖고 있으면서 그 제자리에 있는 경우에만 줄 수 있는 코드다. 그래서 차트에 이제 보면은 코드 0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병리의사가 이제 원발 장기를 검사한 다음에 그 종양이 상피내 암종임을 언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사이트라는 용어라든지 이 제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한 경우에 코드 0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 만약에 암종이나 흑색종을 제외한 다른 거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0이 아닌 그 이후의 코드들 있죠? 1부터 7 그리고 아니면 모르는 경우는 이제 9 주는 거니까 다른 그 코드로 이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침륜이나 림프절 전이, 원격전이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병리 보고서가 상피내 암종이라고 언급되더라도 상피내 암종이 아니다. 이거는 좀 당연한 거죠. 만약에 그 차트를 보다가 침륜이다, 인베이시브가 되어 있다, 메타스타시스가 있다,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가 있다 라고 차트에 나왔으면 걔는 제자리가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그 암이 제자리를 벗어나서 딴 데로 퍼졌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얘는 병리 보고서가 아무리 상피나 암종이라고 했어도 이 코드 0을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퍼졌다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궁경부암 병기 코딩 과정에서 이러한 그 오류가 종종 일어나는데, 만약에 병리 보고서에 인사이트 위드 마이크로 인베이션이라고 언급이 된 경우는 뭐를 줘야 되냐? 일단 인사이트인데 이게 지금 상피내 암종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인데 with 뭐가 같이 있냐? 마이크로 인베이시브가 있다. 그럼 얘는 인베이션이 이제 침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마이크로가 되게 작은, 미세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리에 있지만 미세한 침투가 일어났다, 침륜이 일어났다 라고 있으면 이 단어 때문에 이미 인사이트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 약간 퍼진 증거가 있다라고 언급이 됐기 때문에 0이 아니라 그 다음이 로컬라이즈드로 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줄 수 있는 코드 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만약에 이제 차트를 봤는데 인사이트는 아니고 이제 전이가 언급이 되었대요. 그러면 전이가 됐다라는 말은 제자리가 아니니까 이제 로컬이라든지 디스턴 리저널이라든지 인사이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확인을 할 필요가 없고 엑스레이나 바이옵시에 원격 전이가 나타났다는 이제 변기가 나타났으면 이미 결정이 된 거여서 이 유학변기라든지 이 변기를 결정하기 위한 다른 검사들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전이는 이제 원격 전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전이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 그래서 로컬이나 리저널은 또 디스턴트랑 다른 거잖아요. 로컬은 그 원발 부위 내에서만 퍼졌다든지 리저널은 원발 부위를 벗어나긴 했지만 얘는 이제 주위 조직이나 림프절이니까 주위잖아요. 얘는 이제 원격이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의미의 그 개념이니까 디스턴트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7로 이제 가게 됩니다. 다른 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백혈병이나 다발성 골수정 같이 이제 조혈계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제 골수를 통해서 이제 퍼지는 거니까 혈액은 우리 몸에 온몸을 돌죠. 온몸에 퍼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간주를 하게 되냐면 이미 이 백혈병이라고 진단한 그 시점에 이미 원격 전이가 되었다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에 그 환자가 백혈병이다. 그러면 이 유학변기는 무조건 7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런 조혈계 질환은 이미 혈액으로 통해서 이제 번졌다고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미 온몸으로 퍼졌다고 이미 멀리 전이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무조건 7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시딩, 임플란트, 간내 결정 등 다른 전이 징후에 대해 언급한 수술 기록지를 읽고서 원격 전이를 분류할 수 있고요. 이제 원격 전이에 대한 이제 언급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원격 전이 7로 분류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전이 분류를 위한 참고로 또 진단 기록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림프절 장기 인접종 조직이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면 약실한 용어들의 전후 참조를 읽어본 후에 전후 내용이 맞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윤곽 잡은 용어를 가지고 상호 참조를 시도를 해보고 만약 일치하는 것이 없다면 문제의 부위는 원격 전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다 보면 좀 이제 뭐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뭐 특별히 인접 조직이다, 인접하다 그러면 리저널이 되잖아요.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명확하게 그런 증거가 없으면 일단 전이가 됐다는 거는 디스턴트, 원격 전이가 됐다라고 추정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인사이트는 0으로 가고 이제 메타스타시스가 일어났는데 백혈병 같은 거는 무조건 7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접이라든지 뭐 림프절 주위 조직 장기 내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7로 이제 추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원격전이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코드 1을 볼 건데요. 이제 코드 1은 우리 지금 인사이트 받고 디스턴트 받고 지금 쉽게 분류할 수 있는 코드 마지막 거 이제 볼 건데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5를 볼 거예요. 코드 1은 이제 로컬라이즈드 해서 원발 장기에 한정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원발 장기에 한정된 경우는 일단 인사이트는 제자리였고 그 제자리에서 벗어나면은 로컬이 된다는 거죠. 제자리에서 벗어났지만 일단 그 장기 내에서만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2부터 5는 장기 내가 있고 장기 내를 벗어나서 인접한 조직에 퍼진 경우, 디스턴트는 장기 내 인접을 빠져나와서 먼 장기, 먼 곳으로 전이된 경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컬은 이렇게 장기 내에서 이제 퍼져 있는 경우만 1로 준다라는 얘기고요. 암이 장기의 경계선을 넘어서 확장되면은 여기 경계선을 넘었다. 여기 경계선을 넘었다. 그러면 1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부터는 이제 그것부터 로컬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리저널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리저널이나 디스턴트로 가게 되겠죠. 경계선을 넘어서 확장이 되면. 그래서 이제 로컬로 분류되려면 이렇게 장기 내에만 있다라는 거.
이제 장기를 넘어서 확장이 되었다는 증거가 없어야 됩니다. 그냥 그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장기 내에서만 일단. 그래서 혈관 침입 블러드 베슬 인베이션, 페리뉴럴 림퍼틸 인베이션 같은 용어가 암이 원발 장기를 넘어서 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만약 원발 부위 종양이 림프전이나 혈관에 침범했다면 악성 세포들이 몸 전체에 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혈관 침입 블러드 베슬 인베이션이 있다라고 해서 또 7번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야. 일단 보면은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멀리 그 원발 장기를 넘어서 멀리 퍼졌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2에서 5, 7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한 말이 다음에 나오는데, 암이 침윤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암세포들이 이송되고 전이부에서 다시 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아직까지는 로컬로 볼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원발 부위 내에 혈관이 침범되었다 할지라도 원격 전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그 사실이 변기를 바꾸는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원발 부위 내에 이제 혈관이 침범되었다까지 이제 나왔다고 해서 이제 원격 전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이제 그 장기 내에서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걔가 이제 7로 될 수는 없고 이제 로컬라이즈드인 코드 1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트 내용을 보고 이제 장기 내에서만 이제 그 퍼져 있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로컬라이즈 코드 1을 주면 됩니다. 일단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시어라는 그 사전을 보고 거기 보면은 이제 0부터 7, 9까지 어떠한 범위까지 줄 수 있는지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를 참고해서 정확하게 코딩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세부 지침, 어느 경우에 로컬 코드 1을 주고 어느 경우에 뭐 리저널을 주고 이런 개념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리저널 같은 경우, 리저널이 이제 제일 까다롭다고 했는데, 일단 리저널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인사이트, 로컬, 디스턴트가 아니면 리저널이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0, 1, 7을 쉽게 분류할 수 있으니까 앞에 그런 개념들 보고 시어책 본 다음에 얘네들로 분류할 수 있으면 걔네로 가는 거고요. 얘네가 아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리저널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리저널로 가는 거다. 근데 리저널도 이렇게 코드가 2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2, 3, 4, 5까지 있으니까 이제 이 중에서 잘 선택을 해서 코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림프절에 종양이 포함되었다면 변기는 최소한 리저널이다. 그러니까 림프절 전이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리저널 2, 3, 4부터 되는데 이제 리저널은 3번 코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한번 쭉 보면은 2부터 5 한번 봐보면 이렇게 2, 3, 4, 5가 있었는데 이렇게 2, 3, 4, 5가 있었는데 림프절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3이었잖아요. 그래서 3부터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직 구조 림프절의 반대편 또는 양쪽이라고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냥 같은 쪽으로 간주하면 되고요. 같은 쪽으로 간주해서 또 시어책 보고 이제 코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우는 이제 모르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무기록 정보가 변기 분류를 하기에 불충분하다. 그럼 변기 코딩이 이제 불가하기 때문에 그때는 코드 9를 준다.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암이다라고만 이제 나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 암이 원발이 어디고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줄 수 있는 변기 코드가 9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개념을 한번 잡아봤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그 코딩을 하게 되는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차트를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진단명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그 뭐 원발 부위라든지 뭐 분화도라든지 뭐 이런 요약변기의 정보를 얻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고 이제 정보를 얻으면 지금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제 콜론 쪽이고 렉토 시그모이드 쪽이고 로우 안테리어 리세션을 했대요. 콜론은 일단 결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장에서도 이제 세부 부위가 나오는 거야. 렉토 시그모이드라고 이제 직장 구불 결장 쪽이다. 결장에서도 직장 구불 결장 쪽이다. 그래서 여기에 로우 안테리어 리세션 절제술을 이제 시행을 했대요.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수술을 했더니 이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얻게 된 거고요.
결장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대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식도가 이렇게 있고, 식도를 통해서 12지장 와서 이렇게 소장이 이렇게 있고, 소장을 이제 끝나면은 대장, 결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결장 쪽, 지금 이 콜론이 이 결장 쪽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구불결장은 여기 구부러지는 이 부분, 이 구불결장이고, 이제 직장은 항문 바로 위쪽에 있는 이쪽이 직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렉투 시그모이드는 여기 결장에서도 거의 끝부분, 항문 근처에 있는 이 끝부분에 지금 암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수술을 한 결과 아데노칼시노마라는 암 종류를 발견했고요. 시그널 링셀 타입이래요. 아데노칼시노마에서도 시그널 링셀 타입이었고, 이 암 종류는 나중에 이제 엔코드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ICD-53로 가지고 암 코딩하는 거 있죠? 엔코드를 주게 되고, 그리고 원발 부위도 이제 C 코드를 또 주는데, 얘도 ICD-53를 통해서 이제 코드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well differentiated은 이제 분화도예요. 분화도도 제가 앞에 영상에 이제 개념 설명해 놓았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well differentiated은 분화도 코딩을 보면은 얘는 잘 분화했다라는 뜻이어서, 이제 분화도 단계에서도 이제 고분화성에 해당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infiltrative into pericardial fat tissue, 이게 지금 이제 변기를 나타내는 정보인 거예요. 변기 정보. 그래서 변기 정보라는 게 암이 지금 이 렉토 시그모이드 쪽에서 얼마나 퍼졌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 그 정보가 지금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infiltrated가 이제 어디에 침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침투하다, 침륜하다. 그러니까 어디로 퍼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퍼졌냐? into, 여기 뒤쪽으로 퍼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pericardial fat tissue가 이제 어딘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시어 코드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차트의 내용을 보고 이제 암 등록을 할 때 이제 줄 수 있는 코드, C 코드, N 코드, 분화도, 변기 정보 이렇게 줄 수 있는데, C 코드는 ICD-53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원칙 알고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C 코드 C19.9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C19.9. 콜론 쪽에서도 렉토 시그모이드 쪽 가면은 C 코드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화도도 이제 앞에 보면은 분화도 well different, 고분화도니까 분화성이 제일 좋은 1코드를 주면 됩니다. 얘도 이제 분화도 주는 그 표 보고 이제 넣을 수 있죠. 우리는 이제 그 시어만 더 신경 써서 지금 봐보면, 유압변기는 infiltrative into pericardial fat tissue에 대해서 얘가 지금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어라는 사전 PDF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시어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시어에 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시어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시어의 일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 얘는 이제 구글에서도 이렇게 시어 서머리 스테이지 매뉴얼 2000을 검색을 해보면 시어 PDF 다운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94페이지에 보면은 이 렉토 시그모이드 원발 부위에 대한 이제 변기, 분류가 0부터 0, 1, 2, 그리고 쭉쭉쭉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 부분만 필요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뒤에 이제 7부터 이제 9까지 다 있겠죠? 2, 3, 4, 5, 7, 9까지 다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pericardial fat tissue까지 퍼졌다라고 하니까, 지금 일단 얘는 칼시노마여서 이제 인사이트도 되긴 하는데, 이제 제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infiltrative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침륜했다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0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로컬부터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원발 장기 내에서만 지금 침투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리즈널로 간 건지, 이것만 구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이제 디스턴트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로컬로 정의로 하고 있는 경우가 이렇게 아래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어 찾을 때 지금 렉토 시그모이드 쪽 일단 C 코드 찾은 걸로 와서 이제 여기 19.9 이쪽에서 이제 서머리 스테이징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 이 단계에서만 제가 볼게요. 그래서 서머리 스테이지 보면은 렉토 시그모이드 원발 부위에서 이 변기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를 이렇게 다
나열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그럼 페리콜릭 패티슈가 어디로 지금 그 정의를 내려놓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코를 쭉 보니까 invest to more confined to 해서 이제 어디로 정의를 하고 있냐. 그래서 인트라 무코사, 라미나 프로프리아 뭐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지금 해당되는 게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리즈널 쪽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거고요. 리즈널 쪽에서도 이제 봐보면 지금 여기 렉터 시그모이드 쪽 보면 컬데세, 메센트리 팻, 미센트리, 메소콜럼, 펠빅 월, 페리콜릭 팻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지금 페리콜릭 팻이라고 있어서 렉터 시그모이드에서도 이제 리즈널에 해당되는 부위가 여기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렉터 시그모이드에 있는 아데노칼시노마라는 이 암이 퍼졌는데 페리콜릭 팻 티슈까지 퍼졌고 얘의 병기 분류는 2가 되겠구나. 여기에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어 스테이지가 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해주는 거라서 일단 개념을 다 담아 두시고 시어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 그 각 원발 부위에 해당하는 병기 분류의 세부 사항들 확인해가면서 코딩을 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암 등록에서의 요약병기 세부 지침과 샘플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